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0페이지에 운명과 대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에서는 실제 그 사주팔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보다도 대운에서 만나는 육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불여대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대운을 능가하지는 못하고, 또 비록 사주가 안 좋다 그러더라도 대운이 좋으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죠. 그것을 저희들이 비율로 하면 30대 한 70 정도 됩니다. 사주가 한 30% 정도, 그리고 대운이 한 70% 정도 운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운이 더 좋은 게 월등히 좋죠. 사주도 좋고 대운도 좋으면 더없이 좋습니다만은, 혹시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차라리 사주보다는 대운이 더 좋아야 된다. 자, 그러면 대운도 우리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나에게 좋은 대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굉장히 그 흉한 그런 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나에게 좋은 대운을 만나는 게 모두들 바라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근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좋은 대운은 굉장히 짜죠. 자기한테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평생에 한 20년 정도 사실은 만나기가 아주 어렵죠. 어떤 분들은 대운이 오기는 오는데 그게 89살 돼서 대운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치 않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릴 때 20살 이전에 대운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대운은 젊어서 오는 거죠. 30대, 40대, 그리고 50대 한참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을 할 때 그때 오는 대운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20살, 30대, 40대, 50대 대운이 좋은 쪽으로 오게 되면 그 뒤로 비록 안 좋은 그런 대운이 오더라도 그 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에 계속해서 안 좋은 대운이 오다가 말년운까지 그게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아주 말년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적는 모든 사주들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을 해서 적는 사주가 아니고 제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오해 같은 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 사주가 병자, 정축, 무오, 이제 을사, 이렇게 사주가 나타나 있을 때 대운은 어떻게 보느냐? 자, 간단하죠. 자, 모든 대운은 월주를 중심으로 대운이 뻗어나갑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월주가 정축이죠. 자, 여기에 정축이라고 월주를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하나는 순행을 하는 거고, 하나는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가게 되면 그거는 순행이라 그러고, 거꾸로 나가게 되면 역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순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제일 1교시 때 배웠죠. 자, 갑 다음에 을 나오는 게 순행이죠. 자, 을 다음에 병이 나오는 게 순행입니다. 병 다음에 정, 그 다음에 무, 기, 경, 신, 임, 개. 자, 요렇게 해가지고 갑월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순서로 나가는 게 순행이에요. 자, 그럼 역행이라는 건 뭡니까? 역행이라는 거는, 자, 정 다음에 병, 을, 갑, 다시 돌아가가지고 개, 임, 요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게 역행이 되겠죠. 순행이라는 건 뭡니까? 정, 무, 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순서로 나가는 게 순행이고,
역행이란 거꾸로 나가는 걸 역행이다 한다. 자, 그럼 위에 글자는 모조리 해봤자 10자죠. 밑에 글자는 12자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밑에는 자부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자, 술, 해. 이렇게 해서 밑에 글자가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지금 빠졌죠? 어떻게 적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끝나고 다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해가지고 쭉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는 다시 갑을 적으면 되죠. 을해 다음에 다시 병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상 이걸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건 순행, 그리고 거꾸로 나가는 거는 역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일주가 정축이죠. 자, 여기서 순행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행 적으면 정 다음에 뭡니까? 정 다음에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정 다음에 뭐예요? 무, 그 다음에 기, 무, 기, 그 다음에 경, 신, 임, 개, 다시 갑을, 병, 정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게 순행이 되겠죠. 자, 밑에 거 축 다음에 순행이 뭡니까? 밑에 거 축 다음에는 순행이 인, 묘, 진, 사, 오. 인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이렇게 순서로 적는 게 바로 순행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실 때는 방금 저처럼 위에 거 갑을, 병정, 무기 적고 밑에 자축, 임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에 적어가지고 순행은 순서로 밑에 거 적고 위에 거도 순서대로 적고 이렇게 이제 합십니다만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익숙해지고 나면 정축 다음에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 거 적고 밑에 거 적고 이렇게 하면 폼이 안 나죠. 자, 사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도 폼, 둘째도 폼입니다. 그래서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게 바로 이 역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연습을 하십시오. 정축 다음에 무인, 기묘, 경진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시고 이왕이면 붓펜으로 적으면 더 좋습니다. 그냥 볼펜 그 100원짜리 모나미 볼펜 가지고 하면 폼이 안 납니다. 그 요즘 마트에 가면 저 붓펜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약간 갈기면서 상대방들이 잘 못 알아보도록 확 돌려버리고 나면 굉장히 사주를 잘 보는 같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역행입니다. 자, 역행이라는 거는 거꾸로 적어 나오면 되죠. 자, 정축에서부터 역행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정에서부터 역행. 정에서부터 역행이 뭡니까? 거꾸로 나가는 거니까 병. 그다음 뭐예요? 얼, 갑. 갑 다음에 뭡니까? 다시 돌아가죠. 갑 다음에 개, 임, 신.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요 두 글자는 원래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갑을, 병정, 무경신이 돌아갔다가 개 다음에 다시 갑 놓듯이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계속 도는 게 역행입니다. 거꾸로 가는 게 역행. 자, 그러면 정 다음에 거꾸로 가면 병. 그 다음 뭡니까? 얼, 갑. 그 다음에 거꾸로 가면 개, 임, 자, 신, 경.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거죠. 자, 밑에 거도 축에서부터 거꾸로. 자, 요렇게 가는 게 순행이고, 요렇게 가는 게 거꾸로죠. 축, 자. 그 다음 뭐예요? 해, 술. 요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축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해, 술, 유, 신, 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사주의 대운은 월주에서부터 찾는다.
자, 하나는 순행을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역행을 할 수도 있다.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행을 하는 대운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역행을 하는 대운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금방 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순행은 이렇게 적는 거, 역행은 이렇게 적는 거를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죠. 자, 근데 순행은 쉬워요. 사실은 순행은 요 적는 거는 별 그건데 역행은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글자를 조금 다듬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한번 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 사주가 뭐 병원년, 자, 갑자일, 갑자월, 뭐 을축일, 뭐 임자씨 이렇게 이제 사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대운을 일단 찾아야 되죠. 자, 모든 대운은 월주에 제한됐습니다. 월주, 갑자 딱 적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순행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행을 하면 갑자에서부터 순행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적으면 되죠. 을축, 그 다음에 병인, 정묘, 자, 무진, 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로 나오면 순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역행을 한다. 역행을 하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나가는 거죠. 갑자에서부터 거꾸로 어디 나갑니까? 자, 갑을 거꾸로 가면 뭐가 나온댔습니까? 개죠, 개. 자, 그럼 개. 그 다음에 자가 거꾸로 가면 어디입니까? 해죠. 개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면 임. 여기는 술, 신, 유, 경, 신, 기미, 무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운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순행은 쉽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해가지고 쉬운데 역행은 헷갈립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육식갑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 글자의 조합,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해가지고 이걸 전부 조합을 해보면 모조리 60개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갑자라 해가지고 육식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육식갑자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책 교과서 맨 뒤에 보면 316페이지에 저희들이 육식갑자 도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갑자부터 해가지고 얼축, 병인, 정묘, 무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개까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도표는 큰 글로 또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 비싸게 샀다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동영상의 CD도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리고 있고 또 강의 테이프도 무료로 또 빌려드리고 있고 또 도표도 저희들이 칼라로 만들어가지고 또 무료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꼴랑 2만 원짜리 책 하나 여러분들 구입을 하시고 받는 게 많죠. 그래서 혹시나 좀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도표를 보면 요 글자가 조합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이 사람 일주가 갑자다. 그럼 갑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순행이면 순서로 그냥 적어 나가면 되고 역행이면 거꾸로 적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주를 찾아서 순행을 하느냐, 역행을 하느냐 해서 대운 요 밑에 글 적어 나가면 문제 없죠. 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육식갑자 도표를 보고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붓펜으로 적으시면 더 폼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가니? 어떤 사람은 순행을 하고 어떤 사람을 역행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대운은 다 순행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 역행을 해버리고 나면 보기가 억수로 쉽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순행, 어떤 경우에는 역행. 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 아니? 요거 가지고 해요. 태어난 연 있죠? 자, 연 요 첫 번째 글자 요걸 가지고 순행과
역행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의 글자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봤자 총 10가지밖에 없습니다. 갑이라는 글자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글자 있습니다. 병이라는 글자 있죠. 정이라는 글자, 무라는 글자, 기라는 글자, 경이라는 글자, 신이라는 글자. 자, 신이라는 글자, 임이라는 글자, 개라는 글자. 총 해봤자 10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글자가 나타나더라도 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을, 병, 정, 무, 기, 경신, 인계 중에서 10자 이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죠? 갑이라는 글자는 양이에요. 플러스예요. 을은 음입니다. 병이라는 글자는 양이에요. 정은 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는 양인데 기는 음이에요. 요거는 양인데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인데 요거는 음이에요. 자, 제가 이 글자를 모아놨습니다. 어떻게? 이쪽에는 전부 남자들만 모아놨어요. 양만 모아놨고 이쪽에는 모조리 음만 모아놨습니다. 여자들만 모아놨죠. 자, 요거를 어떻게 순행과 역행을 결정하는 비밀이 요 첫 번째 글자에 있다 그랬죠. 대우는 어디서부터? 월주에서부터 시작하고 순행과 역행은 연간의 글자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모조리 남자, 요거는 모조리 여자예요. 자, 뚝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병오년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세상을 주도하는 그 해에 이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올해처럼 을유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은 음이죠.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술년에 태어났다. 갑은 뭡니까? 양이죠.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병술년입니다. 자, 병술이면 양이죠. 양. 그래서 내년에는 양의 해니까 남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순행과 역행은 도대체 어디서 비밀이 있느냐? 어디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뭔 관이? 잘 보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류 해가지고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내년에는 병술 해가지고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신 해가지고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앞에는 개미 해가지고 다시 또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해는 여자, 한 해는 남자, 한 해는 여자, 한 해는 남자. 그래서 한 해는 남자, 한 해는 여자, 한 해는 남자 해가지고 음양 해서 교차가 되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제가 저는 고등학교를 좀 좋은 데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부산이라고 그러면 경남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하죠. 어떤 사람은 부산고등학교가 더 유명하다 그러는데 저는 부산고등학교보다 더 유명한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나 우리 삼촌 세대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경고를 들어가셨는데 저는 그분들보다 더 참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공부해서 열심히 시험을 쳐가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인 뺑뺑이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 공부를 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공부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뺑뺑이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뭔가 하니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20년 후에 학교에 다시 모교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홈카밍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년 이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가만히 그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한 해는 이거 뭐 의리의리합니다. 막 자가용도 많고 그다음 오시는 분들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해가지고 막 굉장합니다. 근데 한 해는 이상하게 좀 초라하고 뭔가 이 차들도 영 좀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수의를
이제 경남고등학교 수위는 또 이 학교 수위쌤 중에서도 또 굉장히 또 끌발이 있는 분이죠. 거기서 자그마치 이제 그 생활만 40년 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한 해는 뭔가 좀 풍성하고 한 해는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면서 한 해는 수희 아저씨한테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한 해는 이상하게 선물도 별로 없고 좀 기념품 몇 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뭔가 하니 이게 이상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한 해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 한 해는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 한 해는 남자, 한 해는 여자, 한 해는 남자, 한 해는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판인지 한 해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난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난 남자애들은 모조리 다 순행이거든요.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난 남자애들은 모조리 다 역행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모조리 순행,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은 모조리 역행이에요. 예. 자, 근데 이게 왜 역행을 하는가? 나는 그냥 순행할란다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우리 애를 데리고 북옥 하와이인가 거기를 한번 몇 번을 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북옥 하와이 이렇게 딱 가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있는데 이쪽에는 남자 목욕탕, 이쪽은 여자 목욕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갔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이제 그 계단이 있는데, 근데 한 해는 이렇게 가니까 이쪽에 또 가니까 남자 목욕탕이 여기였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이제 제가 한 1년, 2년 있다가 애 데리고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남자 목욕탕이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 목욕탕 거쳐서 여기로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애 데리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뛰어오고 그때 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이게 한 1년, 2년마다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을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틀림없이 여기가 남자 목욕탕이었는데, 근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요게 여자 목욕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가 우리 애 데리고 들어갔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할 뻔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 해는 양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남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해는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자,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가 태어나면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죠. 쫓겨납니다. 그걸 역행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순행이 좋으냐 역행이 좋으냐 이러시는데 확실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순행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은 70% 정도 되고 역행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은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순행으로 대운이 진행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역행으로 대운이 진행을 하게 되면 출세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그때 그 시절에 경남고등학교 같으면 좀 대단했죠. 근데 그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었어도 순행을 하는 기수가 있습니다. 순행을 하는 기수가. 한 해는 그러니까 만약에 경고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이렇게 쭉 나온다 그러면 한 해는 순행을 할 거고 한 기수는 역행을 할 거고 순행, 역행, 순행, 역행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와 똑같이 순행을 하는 기수는 이상하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행을 하는 기수에서 출세하는 확률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순행은 70%, 30%, 70%, 30%. 그러다 보니까 매년 홈커밍 데이를 하더라도 어떻게 된 판인지 한 해는 뭔가 좀 삐까번쩍하고 한 해는 왠지 움츠러지고 한 해는 삐까번쩍 한 해는 움츠러지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올해 을류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을유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까? 여기에 여자죠. 올해는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올해 태어난 모든 여자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행입니다. 여자 목욕탕에 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순행이고, 올해 태어난 모든 남자애들은 모조리 다 역행이 되는 거죠. 네, 역행. 자, 내년에 병술이에요. 자, 병술. 자, 남자가 지배합니까? 여자가 지배합니까? 병이니까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내년에 태어난 모든 남자애들은 순행으로 하면 돼요. 예. 근데 내년에 태어난 모든 여자애들은 모두 다 역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순행과 역행 금방 나오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를 가지고 나는 순행을 했느냐 역행을 했냐,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인가 여자가 지배하는 세상인가, 그걸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주를 뽑아보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태어난 해가 나오고 그 해 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양인지 음인지 그것만 구별하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다, 남자 사주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순행을 하겠죠. 그럼 요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요 역행하는 대운은 필요 없고, 이 사람의 대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해서 대운이 쭉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대운이 진행이 될 때, 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하죠. 요 대운에서부터 나갈 때 대운수라는 게 있어요. 대운수. 자, 대운수는 0부터 10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운수가 0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 대운 3, 4, 5, 6, 7, 8, 9 해가지고 10까지 대운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좀 귀찮습니다. 왜? 대운수는 뭐 이렇게 칸 셀리 가지고 나누기 3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하고 그 짜서 남는 걸 다시 또 반올림하고 다시 또 붙이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모조리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계산이 돼 가지고 찾아드리는데, 혹 이제 나는 막 컴퓨터가 싫고 직접 찾으란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찾는 방법만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단은 여기서 대운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에 책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운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사람 대운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만약에 5로 나왔다. 대운수가 대운수가 5가 되었다. 그러면 자, 자기 월주가 갑자죠. 갑자. 그럼 대운수가 5가 나왔다. 그러면 5. 처음 거는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 25, 35, 45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5살 이전에는 원래 직거, 갑자, 이 대운이 5살부터는 을축 대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5부터는 병인 대운에 들어가요. 25부터는 정묘 대운, 35부터는 무진 대운, 45부터는 기사 대운. 이렇게 해가지고 대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대운은 10년 주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좋은 대운을 받으면 10년 동안 여러분들 안심해도 됩니다. 한 번 들어온 대운을 만난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운은 10년 주기로 나간다는 거.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월주가 갑자라 그랬죠. 그러면 남자 목욕탕에 태어났었으니까 순행을 한다 했습니다. 을축, 자, 병인, 정묘, 순서대로 적습니다. 무진, 기사, 자, 경호, 자, 신미, 자, 임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적어 나가죠. 자, 이번에는 대운수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0이라고 그러면 대운수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0 적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 월주는 적지 말아야 했죠. 어떤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을축으로 대운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영 다음에 10년 주기로 적죠.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이렇게 해가지고 대운을 적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 10살부터는 병인 대운. 그럼 요게 내 사주에 유리하도록 작용하면 이 대운 동안은 빵빵하다. 이 사람이 만약에 45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살부터 50살 기사 대운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운 안에 이 대운이 자기 사주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저 10년 동안은 굉장히 하는 일마다 안심하고 힘이 치솟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죠. 자, 또 한 번 더 해보죠. 이번에는 대운수가 10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10. 그러면 처음에 갑자 안 적는다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9살이다. 어느 대운을 받습니까? 10살부터 을축 대운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9살은 처음 것 자기 월주 이 대운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살, 30살, 40살, 50, 60, 70, 80 해서 쭉 적어주면 좋습니다. 대운은 되도록이면 길게 적어주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운 짧게 적으면 만약에 한 50살까지 적으면 50 이후에 운이 없는 줄 알고 혹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좋으라고 한 80, 90, 한 100살까지도 칸이 있으면 적어주고 그럽니다. 대운 길게 적는다 해가지고 다시 뭐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적어 짧게 적으면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참고해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행을 만약에 했다. 요 사주가 자, 이 사주가 만약 여자다. 여자 같으면 남자 목욕탕에 여자가 태어났었으니까 운이 거꾸로 가죠. 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갑자 월주에서부터 요게 전부 다 모조리 거꾸로 갑니다. 요거 연습하라고 그랬죠. 자, 근데 제가 그냥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행을 하는 거예요. 자, 신유, 경신, 자, 기미, 무호, 정사, 자, 병진, 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대운수를 계산해 보니까 3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갑자 빼고 3, 13, 23, 33살, 43살, 53살, 63살, 73살 해서 대운이 진행이 됩니다. 여군을 할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29이다. 어느 대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신유 23살부터 33살 요 대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유 대운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불리한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게 대운 보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육신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대운에도 육신이 있죠. 자, 저번에 또 12연승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 요 사람은 육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거 육신을 딱 찾으니까 모든 도표는 일간을 가지고 찾거든요. 딱 찾으니 상관이 나타납니다. 요 육신 이름, 요 신하의 이름이 상관이 되죠. 여기 딱 찾으니까 급제라는 신하가 나타나요. 여기서 딱 찾으니까 인수라는 신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 찾는 거예요. 급제. 여기서부터 요거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거 딱 찾는 거예요. 신하 이름이 편인. 여기서부터 요거 찾는 거예요. 신하 이름이 인수. 여기서부터 요거 딱 찾습니다. 신하 이름이 병관. 여기서부터 요거 찾습니다. 정관. 자기 일주에서부터 요거 12연승 찾죠. 편제. 요거는 정제, 식신, 상관. 요렇게 해서 육신을 다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주를 볼 때 자기 하나는 왕이고 나머지 신하 몇 개입니까? 자기 사주에서 신하 6개 일단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운 한 칸 대운에서 또 신하 하나를 또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운
1년 운을 세운이라 그러는데 1년 운에서 또 신화 하나를 받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 이름이 을류거든요. 그러면 을에서부터 요거 찾으면 비견이라는 신화 하나를 또 올해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월운이 있습니다. 월운에서 또 신화 한 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주에 일단 좋은 신화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게 좋고, 그게 혹시 안 됐다 그러면 대운에서 만난 이 신화 이거는요, 만났다 그러면 10년 갑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10년 동안 내한테 유리한 거고, 나쁜 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10년 동안 나에게 불리합니다. 자, 자기 사주에 있는 신화는 언제까지 갑니까? 1년 갈까요? 10년 갈까요? 50년 갈까요? 자, 1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50년이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사주에 나타나는 신화는 만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확 죽어버리고 나면 저 신화는 작용을 안 합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은 저 신화는 다 작용을 합니다. 근데 대운의 이 신화는 만났다 그러면 그 대운, 특히 인수란 신화는 13살부터 23살까지만 가고 23살 넘어가면 요 신화는 없어져 버리고 평관이라는 신화를 만나요. 그 다음에 33살 되면 평관이라는 신화는 없어지고 정관이라는 신화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년 운에 나타난 이 신화는 1년 갑니다. 그래, 이 해만 지나고 나면 이 신화는 싹 없어져 버리죠. 월에 나타나는 신화는 한 달 갑니다. 그래서 이 달만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주에 희신이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대운에서 만나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1년 운에서 만나는 게 좋고, 그것도 안 되면 월운에서 만나는 게 좋다. 일단 희신들이 만나면 웃음이 나고, 나쁜 귀신들이 나타나게 되면 뭔가 여러분들이 곤란스럽고 곤혹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죠. 일단은 요 신화들이 내한테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희신이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귀신이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운력이 가가지고 이 신화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대운에 이자 갔었어도 요 위에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밑에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 밑에 이 글자 가지고 요 자기 사주에 나타나 있는 이 신화들의 모든 힘들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자, 요거는 이번 시간에 절대 강의를 안 할 겁니다. 뒤쪽에서 중급반이나 고급반 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보는 건가, 그 힘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큰 문이 있죠. 자, 이 큰 문을 힘으로 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 열립니다. 2사람, 3사람, 4사람 뭐 하다못해 차로 막 밀고 이래도 그 큰 문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문도 뭐 하나만 있으면 열리죠. 뭡니까? 그렇죠, 열쇠입니다. 작은 열쇠로 탁 돌려버리고 나면 문이 쫙 열려버리죠. 그래서 사주를 이제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키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이제 대강 감을 잡았습니다. 아,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왕은 재상한테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그 재상은 나머지 각부 장관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이 장관들이 나에게 좋은 희신 쪽으로 작용하면 좋은 사주, 잘 먹고 잘 사는 사주, 나쁜 쪽으로 작용하면 어릴 때부터 고달프고 힘든데, 대운을 딱 만나면 이 대운에 따라 가지고 이 신하들의 힘의 배치가 다 달라져요. 예, 그래서 좋은 대운을 만나면 요 10년 동안은 나는 뭔가 또 풀리도록 돼 있어요. 어릴 때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좋은 대운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풀립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참 잘 먹고 잘 살다가 53살부터 아주 안 좋은 대운을 만났다.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53살부터 63살까지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일어놓은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을 지켜온 명예를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떡 만난 신하가 나한테 좋은 희신을 작용하면 이거는 참 더없이 좋을 텐데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록 내가 나쁜 신을 내가 만났다 그래도 요 10년 안에 다시 1년 운이 1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이 10개 운은 4대6 비율로 나온되었습니다. 4년은 내한테 무조건 좋도록 돼 있고 6년은 내한테 불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6년이 좋으면 4년이 불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추가한 법은 없습니다. 비록 사주가 나쁘고 대운이 안 좋다 그래도 해운은 공평하게 4대6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죠. 그다음에 월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4대 6으로 해가지고 올해 운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살 수 있는 달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달이 넉 달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운과 월운은 공평하게 나타나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고, 사주와 대운은 사실은 10중 8구 거의 다 정해집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사주를 여러분들이 타고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사주보다도 더 좋은 대운을 타고나는 게 좋죠. 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사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럼 저 사주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내 부모님이 만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누가 더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때 그 시간, 그 해, 그 달, 그 날, 그 시간에 여러분 업력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사주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 탓, 조상 탓 다 소용없습니다. 사주 공부를 해보면 더도 덜도 원망도 탓도 없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대로 사는 거고, 또 내가 이 생에 지은 그대로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참 사주팔자는 턱없이 인간적인 그런 학문이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8글자 속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벌써 파생이 되죠. 그죠? 대운. 이 대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10년 운이 작용하고 그 10년 안에 다시 또 거의 120개의 달운이 작용하고 그 안에 다시 또 수천 개의 날짜 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 안에 또 수십만 개의 일진, 시진이 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주는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과학적이면서 그리고 틀림없이 되어 있는 게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신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역학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달력이 틀립니다. 그거는 달력은 1년에 0.0027~3초씩 오차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첨성대에서 책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오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역학은 만 년이 바뀌더라도 이 사주 내기둥의 배열은 만 년이 바뀌더라도 단 하나의 오차가 없는 게 역학입니다. 그만큼 정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수학이죠, 바로. 예, 그렇게 되어 있는 학문이라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운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전부 기초적인 거고 실제 대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지금 절대 말 안 하죠. 예, 뒤쪽에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실 때 그때 상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의 수고 많으셨습니다.